여러분, 이 사람 경고 무섭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월가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제이미 다이먼을 말합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이죠. 실제 말입니다. 이분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오죽했으면요, 월가의 황제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미국 경제에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CNN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해에도요, 미국 경제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예요.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은행 위기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요, 시그너처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굉장히 커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정부가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대출도 많이 해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면서 시장 전체에는 이제 은행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이미 다이먼은 그렇지 않다. JP 모건 체이스가 은행입니다. 은행 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은행 위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이미 다이먼은요, 미국 경제에 폭풍을 불러오는 이유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은행 위기는 상존한 상태라고 기정사실화한 후에 쉽게 말하면 통화 긴축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5%, 상단이 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는 어떨까요? 대출금리는 굉장히 높겠지요. 뭐 적다고 하더라도 7%, 8%는 우습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요. 특히 말입니다. 이 벤처나 스타트업이나 혹은 빅테크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심각해진다 이러면 여러분, 투자 받아서 모아둔 돈 분명히 예금을 해놨을 겁니다. 그 예금을 빼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행 위기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긴축은요, 미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요,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죠. 5월 3일 날 기준금리 그만 올려라 하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올리면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고, 그 경기 침체는 결국 말입니다.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하락, 이게 바로 폭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통화 긴축에 대한 금리를 너무 갑작스럽게 올린 것에 대한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지표로 보면 말입니다.
2022년 6월에 9.1%까지 올라갔던 소비자 물가가 올 2월에는요 6%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3.1%포인트나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높다예요. 이거 안 떨어진다예요. 예, 결국 소비자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게다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요 금리 인상을 해서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것까지 결국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소비자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 미국 경제의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지금 1년 넘게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 세계의 어떤 충격이 미국에도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여러분 일전일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총공격을 하면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총공격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 바흐무트라는 도시를 두고 누가 이기느냐 지금 싸우고 있을 정도잖아요. 이게 전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게 경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신냉전 체제가 확실하게 굳혀질 거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까지 여기 포함시켜야 되나요? 그리고 벨라루스 이렇게 포함시켜서 새로운 냉전 체제의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되고 그 세계 경제의 타격이 결국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제이미 다이먼은요 이 3대 악재가 미국 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경제의 폭풍이 덮친다. 이런 표현을 과감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4였는데 3월에도 지금 시장 예측치는 마이너스 0.4입니다. 지난 1월에 3% 올라간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할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거든요. 이것을 감안을 해보면 2달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요. 이미 침체에 집어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성장률 자체도 작년 4분기까지 2.6%라는 생각하지 않은 그런 성장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올 1분기 성장은 심상치 않다. 이게 시장 전체의 예측치입니다. 그나마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작년 4분기보다는 떨어질 거다 하는 게 시장 전체적인 전망입니다. 그것을 보면 말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하는 경고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경고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가 우리에게는 경고가 안 될까? 당연히 경고가 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입니다. 이 소비시장에서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요. 여기에다가 소비자들의 심리까지 위축이 된다면요. 우리의 수출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수출 전체 수출의 15% 정도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의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중국으로 중간재나 혹은 부품을 팔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그 부품이나 중간재를 활용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판매한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위축이 되면 중국의 수출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실제 줄어들고요. 예. 그러면 우리 수출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중고가 되는 거예요. 이중고. 예. 이중고가 되는 겁니다. 중국으로 수출도 줄어들고 미국으로 수출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 블랙스완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 위기라는 폭풍은요. 언제든지 몰아칠 수 있다. 이것이 말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월가의 황제라는 별명에 걸맞게 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데 지금 경제의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난리인데요. 더더욱 제가 거품의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